여러분들이 같이 놀면 안 됩니다. 같이 떼서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뭉뚱그리가 그냥 방판 사원들로 오해받거나 아니면 뭉뚱그리가 다단계 판매원 집단으로 오해받거나 여러분들이 뭉뚱그리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터넷 네트워킹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이다. 네트워크 마케터들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해요. 맞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는 무대는 뭐냐면 4차 산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4차 산업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3차 산업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3차 산업이 뭐냐? 자, 1차 산업부터 가봅시다. 한번 배워봅시다.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축수산업, 자연채취산업이에요. 2차 산업이 뭐예요? 이거를 제조하고 가공하고 또 중화학, 화학물질을 합성시키는 거예요. 플라스틱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3차 산업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고 서비스하는 걸 3차 산업이라 그래요. 그럼 4차 산업이 뭐예요? IT 산업을 4차 산업이라 그래요. IT라는 말은 Intelligent Technology 약자예요. 그리고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예요. 지식 정보 산업을 IT 산업이라 그래요. 그 지식 정보 산업 중에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T 산업이에요. 4차 산업. 여러분들은 그러면 몇 차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3차 산업에 종사를 하려고 그러면 3차 산업의 아까 뭐랬습니까? 유통과 서비스를 했죠. 그럼 유통을 하려면 기존의 3차 산업의 유통은요, 점포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3차 산업은. 슈퍼라든 마트라든 백화점을 하든 점포가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자본이 있어야 돼요. 초기 자본 점포를 구성할 수 있는 보증금과 그걸 인테리어하는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초도 물량을 구매할 수 있는 초도 물량, 그리고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경력이 있어야 돼요. 경력 없는 자가 무경력자가 거기에 뛰어들었다가는 완전히 부도나는 것은 십상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털어넣어가지고 부도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3차 산업의 유통이라면 4차 산업의 유통은 무슨 유통이다? IT 유통이다. IT 유통이 뭐라 했어요? 지식 정보 기반 유통이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지식 정보 기반 유통이라니까 지식 정보 기반 유통이 뭡니까? 뭐예요?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식 정보 기반. 자, 지식 정보 기반의 IT 산업의 속성은 4차 산업인 IT 산업의 속성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접속. 다른 말로 연결. 첫째가 뭐라고요? 접속.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연결. 두 번째가 플랫폼. 두 번째가 뭐라고요? 플랫폼의 핵심은 데이터. 다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플랫폼. 플랫폼의 핵심은 뭐라고요? 데이터. 세 번째가 스피드, 속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속도. 이 세 가지가요 4차 산업의 생명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조합해 낸다면 그 산업은요 무조건 성공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제 책 중에, 제 저서 중에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저서가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 트렌드의 저서의 목차를 딱 보면 제가 목차 중에 한 항목에 뭐가 있냐니까 접속의 경제라고 해놓은 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접속의 경제라고 내가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접속의 경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국의 사회경제복지학자인 제레미 레피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서들 중에 하나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제르미 레피킨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근로자 노동자들은 자기 시간을 팔아가지고 노동력을 팔아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월급 받는 연봉 받는 그런 시대는 지나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가는,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는 노동자가 나올 것이고, 고용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노동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자들 노동운동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자동화되고 정부화되고 들어가면 과학기술이 이러한 노동력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노동은 앞으로 종말을 구한다.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온다.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노동운동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책이에요, 그 책이.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기본서처럼, 텍스트처럼, 기본 바이블처럼 읽었던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런데 10년 뒤에, 2000년대에 무슨 책을 적었냐 하니까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앞으로의 정부화 시대의 사회는요, 정부화 시대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부의 척도가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부의 척도의 시대가 온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가 부의 척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조 라인에 생산하던 것이 저 동남아 베트남으로 이제 가버리고 이 중국으로 가버려가지고 하청하고 있는 생산 라인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애물단지가 되고, 이걸 가지고 이 장비 사놓을 때 리스했고, 장비 사놓을 때 은행에 대출 받았던 거, 이 대출 압박을 못 견뎌가지고 공장들이 무너지고 밤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 라인을 소유했다 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부동산이냐, 부동산도 옛날에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경제 성장기에는 무조건 부동산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을 잘못 가져버리면 애물단지 돼가지고 경매 날아가 버려요.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려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접속이 되어 있느냐가 경제 운명을 바꾼다. 제레미 레피킨이 소유의 종말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하고 딱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트렌드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 편을 적어가지고 뭐라니까, 접속의 시대.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접속을 준비해야 돼요. 접속의 시대. 왜냐? 이 시대가 접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요, 어디가 땅을 몇 평 더 사고,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트 한 채를 더 사고, 여러분 어디가가 상가 하나를 더 분양받아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한 그 생각을 지금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니까, 내가 어디에 접속되고 어디에 접속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찾는 시대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런다? 접속의 시대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부가 어떻게 편제가 되느냐? 접속자와 비접속자로 경제 운명이 바꿔져요. 건보식품이나 코스메틱, 화장품을 안 써도 된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건강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어찌 보면 과거까지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시대착오적이에요. 이제는요, 건보식품을 안 드신 분들도 건보식품을 드시도록 해야 돼요, 이제는. 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내 수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는 시대에는요, 화장품 잘 골랐어야 돼요. 코스메틱 잘 선택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건보식품을 잘 드셔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거 안 먹어도 건강한데 지금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안 드시면 문제가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대시대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접속의 시대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100세 시대라 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동시에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엔이요, 2015년에 인류의 기준 연령을 수정 발표했어요. 40년 만에. 40년 만에 유엔에서 인류의 생애 기준표를, 주기표를 분석해가지고 다시 발표했는데, 어떻게 발표했느냐? 청년기를 다시 재정비했어요. 청년기. 자, 2015년 기준으로 청년기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바뀌었냐? 청년기를 18세로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했어요.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자,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했습니다. 중년. 66세부터 79세. 중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년. 예. 아, 좋습니다. 예, 내리시고.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노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00세 이상을 뭐라고 해야겠느냐? 장수노년이라고 규정했어요. 이거는 제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규정한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로마 알죠? 로마 들어보셨죠? 로마 시대. 그 로마 병사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그렇죠. 모른다 그래야죠. 지금 40세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25세예요. 25세. 지금 여러분 책에 로마인 이야기 서점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자료들을 쫙 모아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런데 대한 문화와 문명에 대한 인류, 거기에 대한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석돼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해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가 보니까 로마인들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5세예요. 25세. 그런데 인류 사회는요, 1900년대부터 급속하게 인류 사회 수명이 길어졌어요. 19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요, 40이 넘으면요, 전부 다 어른이라 그랬고, 왜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장대를 피울 수 있는 사람하고 곤방대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이 40이 넘어가면 뭘 피울 수 있느냐? 이제 곤방대에서 장대를 피울 수 있어요. 왜? 40부터는 어른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40 넘은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산부인과에서 오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아이가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 이 말이에요. 기대 수명 142세예요. 142세. 오늘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우리 손자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애를 낳으면 그 애가 기대 수명이 142세예요. 지금 교통사고 안 나고 특별한 암에 걸리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걔는 감기 걸리면 감기 약 먹고, 열오면 열 내리는 약 먹고, 어디 아프면 아픈 거 치료받고, 운동하다 부딪히면 째지면 외과 수술 받고, 이래가지고 살면 걔는 142세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살아요. 그게 기대 수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애가 142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기대 수명은 142세인데 건강 수명이 지금은 81세로 와 있어요. 78세. 그럼 얘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한테 건강보조식품을 줘야 돼요. 이게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니까,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팔순잔치, 생일잔치까지 잘하고 팔순잔치에 80 잔치하시고 화장실 가다가 탁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못 일어나셔가지고 100살까지 그대로 누워가 20년을 등에 욕창 걸려가면서 그렇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래 산다면 그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라는 거 누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특정인에게 옵니까?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누구에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건강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죠? 운동하고 음식 골고루 드시고. 근데 자, 여러분 운동하기가 현대사회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골고루 음식 드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보조식품으로 커버를 해야 돼요. 저는 건강보조식품 협회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몰에 건강보조식품이 그래 올라와 있느냐 하면, 그 여러분들의 건강보조식품이 뭐 팔면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지, 진짜는 건강보조식품은요, 이 100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네. 건강은 어떨 때 지켜야 된다? 쓰러졌을 때 지켜야 됩니까? 건강은 뭐 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그래서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건보식품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메틱도. 나는 화장품 하나 안 바르고 산다. 그거 괜찮아요. 너 옛날 농업시대에는 괜찮아요. 요즘같이 미세먼지와 엄청난 중금속들이 공격하는 이때는요, 우리 피부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무서운 게 뭐예요? 혈관으로 바로 타고 들어간다는 게 더 무서워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 염증이 뭐를 일으키냐? 각종 암을 일으켜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나는 화장품 없이도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요?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좋은 화장품이라니까 무조건 비싼 화장품 써야 되느냐? 여러분, 비싼 화장품 쓸 필요 없어요. 좋은 화장품 뭐냐? 고기능이면서도 저렴한 걸 좋은 화장품이라 그래요. 맞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사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네. 그거는 일단 아시는 거니까. 자, 건보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판매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건보식품을 떼다가 샵에다 팔거나 길거리에 팔거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매를 하거나 방판하거나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면 마진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 아이들에게 줘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드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치매 안 걸리고 진짜 소위 말하는 노망 안 날라 그러면 좋은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제품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방사성 물질 중금속이 있다는 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거 용납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몰에서 퇴출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몰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냐? 여러분 직접 소비를 하실 제품들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판매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판매예요. 그 침대 검증되지 않은 것도 판매예요. 지금 이 순간도 대리점을 통해서 몇 개 이상을 팔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여러분들은 판매 목적이에요? 소비 목적이에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축한 이 조직,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두 번째 4차 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의 두 번째가 뭐였어요? 플랫폼. 플랫폼의 요소는 뭐라고요? 데이터.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 자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자,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니까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자, 플랫폼이 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플랫폼하고 터미널하고 비슷하죠? 뭐가 달라요? 자, 강남 고속버스 서울역에 가니까, 수원역에 가니까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분은 몇 번으로 갔어요. 오, 다 알고 계시네? 거기는 서울역에 가니까 부산, 대구 방향으로 내려가실 분, 광주, 전남으로 내려가실 분 방향은 몇 번 플랫폼으로 가시고 그렇게 가라 그래요. 그런데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이쪽은 왜 플랫폼이라 얘기하지 않고 터미널이라 얘기할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의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맞추고 이제 저는 부산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려고 그러면 제가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다고 가상했을 때, 거기 갔으면 제가 무슨 표를 사야 돼요? 부산행 티켓을 사야 되겠죠? 부산행 티켓 딱 사고 있으면, 제보고, 몇 시에 오는 몇 번에 가서, 몇 번 터미널에 가서 그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가가지고 그 버스를 딱 타려고 하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적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밖에 없어요? 부산. 대구 가는 사람이 급해가 와가지고 저 기사님 어차피 부산 내려가다가 내 대구 좀 떠나주세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내가 요금을 더 드릴게요. 자, 그 기사가 대구에서 정차해가지고 들렀다가 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지가 딱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역으로 갔어요. 제가 수원역으로 갔어요. 갔는데 부산행을 제가 티켓을 딱 있으니까 여기서 안내가 와요. 부산행, 부산, 대구, 경주로 내려가실 분들은 몇 번 플랫폼으로 가세요. 내가 3번 플랫폼으로 딱 가 있으면요. 3번 플랫폼 안에는 부산 가는 사람, 대구 가는 사람, 울산 가는 사람, 경주 가는 사람, 대전 가는 사람, 오송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같은 기차를 타요. 가가지고 각자 목적지에서 각자 내려 그냥. 그거 내린다고 아직 부산행인데 들어왔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대전 내린다 해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내리기만 내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타네요. 대전에서 울산 가는 사람이 타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타고 대전에서 경주 가는 사람이 또 타네요. 이게 터미널과 플랫폼의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다양한 형태의 접속이 된 분들이 계세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력이 워낙 좋았어. 왜냐? 이 회사는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원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라돈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 파는 사람들은요, 이윤이 많이 남는 걸 팔아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빨간 펜이 하나 있고 여기에다가 파란 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전염물질 과즙에서 놓은 빨간 펜이고 요거는 비닐 페놀 1급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페놀이에요. 그런데 공산품관리법에 의하면 이 둘 다 판매는 될 수 있는 거 돼 있어요. 대신 경고 문구 빨지 마세요 돼 있어요. 먹지 마세요. 그리고 두 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지금 내일 준비물에 펜을 사오래 학교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펜을 산다 칩시다. 자 그러면 전형가죽 펜은 이거는 3,000원이고 요거는 500원이야. 500원짜리 사줘요? 3,000원짜리 사줘요? 선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매상이 도매점에 갔어요. 도매점에 가보니까 요쪽도 소매가 3,000원 돼 있고 요것도 소매가 3,000원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납품가 500원이고 요거는 납품가가 2,500원이야. 어느 거 여러분들이 받아가요? 인격이 보입니다. 왜냐? 장사하시는 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그분이 뭐 사회봉사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니까 임대료 내야 되고 전열비 내 전기요금 내야 되고 수도요금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그분들은요 사업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좀 끓이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법적이고 문제 없잖아요. 이걸 팔더라도. 근데 이거는 하나 팔면 2,500원 남고 이거는 500원 남아요. 그러면 뭘 더 권할까요? 오면 2,500원 남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떤 거? 여러분들은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몰이 일반 몰하고 차이점이 바로 뭐냐? 일반 몰의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구성한 몰 맞아요? 거기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마진을 중요시해요. 그럼 여러분 몰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접속해서 회원 소비를 하는 게 목적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몰은 뭐를 목적으로 하냐? 여러분들을 위한 몰이에요. 그 속에서 이 제품 철학이 구성이 되고 제품 철학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플랫폼에 접속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구매의 데이터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화장품 구매하러 오셨다가 건보식품으로 가고 어떤 분은 건보식품 구매하러 왔다가 가전으로 가고 어떤 분은 가전을 구매하러 왔다가 이 건보식품과 코스메틱으로 가고 이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하나의 새로운 신유통의 접속의 경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연결 경제라고 해요. 이 연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나 로얄티가 막 늘어나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판매 수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연결에 의한 접속에 의한 경제 로얄티를 여러분들은 가져가시는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첫째 연결 경제인 접속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플랫폼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서로를 다 연결해가 여러분들이 거대한 하나의 가상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세 번째가 뭐랬습니까? 스피드, 속도예요. 4차 산업시대는요 규모가 큰 경제 주체가 규모가 조그마한 경제 주체를 확 덮쳐가지고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4차 산업시대는요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잡아먹는 시대예요. 누가 누굴 잡아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연결을 확장을 시키고 접속을 확장시키고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도가 느리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평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도
속도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접속을 확산해버려요.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습관할 수도 있어요. 표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과 같이 이런 정서를 갖추고 이런 문화를 갖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DNA는 일반 오리들 DNA들하고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DNA를 저는 뭐라고 본다고요? 백조 DNA로 본다.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3차 산업의 유통 종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3차 산업의 유통 종사자가 아니고 4차 산업의 유통 종사자인데 4차 산업의 유통은 무점포 유통, 무자본 유통, 무경험 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자본, 무경험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은 5차 산업을 복합시켜야 돼, 여기다가. 남들은 4차 산업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몇 차 산업을 복합시켜야 된다고요? 5차. 여러분들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이리빙 문화, 우리 그룹 문화, 이 문화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유통업체나 다른 주체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문화를 만들면 돼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5차 산업이 뭐냐니까? 컨텐츠 산업과 문화 산업을 5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5차 산업. 여러분, 한평이라는 곳을 지명은 들어보셨죠? 근데 한평 하니까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이야. 우리가,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나비가 한평에만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한평 나비 축제죠? 왜 그렇죠? 한평이라는 데는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예요. 한평. 전라도 중에서도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뭐가 보여줄 것도 없고 뭘 할 것도 없고 뭐 수려한 자연경관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군수로 출마했던 사람이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 군수로 출마했던 사람이 기자 출신인데 기자 생활하면서 뭘 알았느냐?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기사 한 줄 적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대단한 맛집인 줄 알고 와글와글 하더라. 그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평이라는 곳에다가 시골에서 우리 시골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중에서 나비를 거기다가 컨텐츠로 접목시킨 거예요. 한평에다가 아무데나 다 있는, 수원에도 나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평이냐? 한평에다가 있는 흔하디 흔한 나비를 거기다가 컨텐츠로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뭘 합니까? 축제를 해. 축제는 뭐예요? 문화잖아요. 문화. 나비 컨텐츠를 문화로 승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평 무슨 축제? 나비 축제. 이래가지고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처음 다 나비 여 가면 못 보고 저 가면 못 봅니까? 여기 조금만 나가면 나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주말에 휴가 내고 이래가지고 한평까지 차를 몰고 나비 축제 가가지고 거기서 비닐하우스에다 나비 푸는 거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나비 잡으러 간다고 다들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와가지고 차가 교통이 밀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몇 시간 걸려가 정체대에 가니까 지쳐가지고 거기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거기서 내려간 김에 1박 2일 해야 되고 올라오는 김에 길거리에 있는 농산물 이거 유기농이다. 한평 나비 축제 기념나물이다.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농산물 직판장에서 농산물이 팔리고 그게 뭐냐? 한평 나비 축제 위원회에서 한평 쌀을 팔고 콩을 팔고 파니까 뭐가 되느냐? 쇼핑이 막 일어나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몇 차 산업이다? 이야. 한강 불꽃쇼, 부산 불꽃축제, 그리고 무슨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서울 애니메이션 영화제, 무슨 연극제. 이 전부 다 몇 차 산업이라고요? 5차 산업. 여러분들은 4차 산업까지만 가서 끝이나가 될 게 아니라 생활이 곧 비즈니스가 되고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인터넷 네트워킹의 휴먼 마케팅에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컨텐츠 전문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몰에 와봐. 우리 몰에 와서 우리 몰에 하면 와봐. 여기는 좋은 제품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 소비를 통해서 뭐가 되냐, 1인 기업가로 창업을 해가지고 1인 기업가의 로얄티까지도 들어온다. 이 조직이 연결이 넓어지면 넓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너는 소득은 리미트 무한대로 계속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마케팅을 뛰어넘어서 5차 산업의 하나의 컨텐츠란 말이에요. 컨텐츠가 뭐로 되느냐, 이제는 새로운 소비 문화, 새로운 창업 문화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1인 기업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은 몇 차 산업에 여러분들이 종사자가 돼야 된다고요? 5차 산업의 종사자. 여러분들 세일즈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에 무슨 제품이 좋고 이 제품을,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잘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아주 그분의 탁월한 능력이니까 해도 되지만, 나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는 남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해, 쭈삣쭈삣해, 그럴 때 해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포기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요, 말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설명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여기서 이런 거를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 통장에 돈도 들어오더라. 그런데 이거 정년퇴직 없다? 계속 소비한다? 근데 소비가 곧 뭐가 되더라? 소득이 되더라?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돼요. 이런 컨텐츠만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돼요. 소개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소개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소개를 위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소개를 위해서 구매가 일어나고, 소비를 위해서 소비가 일어나면 이 소비되는 전체 볼륨을 전부 다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로얄티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마케팅 나눠준다. 이 비즈니스가 기존에 해왔던 그 어떠한 유통의 비즈니스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비즈니스다. 이해되십니까? 이 비즈니스를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 내공이 이미 성년 이상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내공은 지금 22년 내공이잖아요. 몰라요? 20년 이상 된 내공이에요. 제가 여러분 회사를 여러 가지 논문이나 제가 법제위원으로서 뭘 만들 때 상당히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애정을 가지고 쳐다봐요.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요.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니까 저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안타까운 요소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야 보배다? 꿰야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꿰는 게 지금 좀 약해요. 꿰는 게 너무 좀 천천히 꿰는 것 같아요. 4차 산업의 요소가 뭐라고요? 스피드, 속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속도예요, 속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것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산업의 크기는 확 달라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랄까요? 적당하게 하기를 바랄까요? 크게 성공하기를 바랄까요? 왜요? 이유는요, 저는 이 법을 만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분들이 될 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이 앉아 계신 분 중에서 35% 이상은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힘든 분이 되어 계실 거예요. 뭐냐니까 앞으로 100만 장자가 아니에요. 1000만 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4차 산업과 5차 산업이 융복합된 산업이에요. 여기에서요, 1인 기업가로 다음에 가요.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100만 장자, 1000만 장자를 넘어서서 저는 여러분들을 억만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억만 장자들이 여기에서 대거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에서 억만 장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많다 해서 나는 조금 더 천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이 되어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경륜이 없고 연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젊은 친구들과 또 더불어서 진짜 인생의 경륜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또 딱 뒷받침해줘요. 서로가 융복합 환승되면서 여러분들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조직의 스피드만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저는 이 중에서 수없이 많은 억만장자들이 배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되시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첫째, 갑질하지 말 것. 뭐 하지 말자고요? 갑질하지 말. 두 번째, 사치하지 말 것. 뭐 하지 말자고요? 사치. 여러분, 사치하지 말라니까 뭐 좋은 옷 입지 말고 좋은 차 타지 말고 좋은 집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하거나 타락하는 걸 사치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상속하지 말 것. 뭐 하지 말 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 일으키는 처음 다 자식들은 보면요, 처음 다 부모들에게 이상한 상속 받아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병든 친구들이에요. 그럼 상속하지 말라니까 자식들 아파트도 사주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아파트 사주세요. 결혼 예물로 유물도 유산으로 남겨드리세요. 다 남겨드리는데 딱 하나예요. 그걸 남겨줄 때 남겨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재산 다 네 거 될 거니까 이런 교육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재산은 네가 공부까지는 내가 네한테 시켜줄게. 그리고 결혼은 네 돈벌이가 결혼해라 하고, 이 재산은, 이 많은 재산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네한테 상속해 줄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 중에 특히 어디에다 환원한다? 아름다운 동행에 꼭 찍어서 환원할 테니까. 이해됩니까? 아름다운 동행에 내가 기부할 거니까, 내가 아름다운 동행의 후원자로서 기부할 거니까 너희들은 언감생심 내 재산 쳐다보지 마라 해놓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에 10원도 기부 안 해도 돼. 그런 거 내가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유산이 자식들에게 100% 다 내려가더라도 자식들을 완전히 제대로 키운 상태에서 그거를 넘겨줘야지 자식들이 그 재산 관리하고 좋은 일 했어요. 부모 믿고 부모 재산 믿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천박한 자본주의의 사생아들이 돼요. 이해됩니까? 정신이 좀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하지 말자. 첫째, 뭐 하지 말자? 갑질하지 말자. 있다고 갑질. 여러분들 인격, 인품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뭐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웰리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이 비즈니스를 한 목적이 뭐냐?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LG그룹의 회장님 한참 지금 활동해야 될 그 연세에, 그 나이에 재산을 못 가졌습니까? 뭘 못 가졌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한 줌의 뼈가 돼가지고 수목장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 돈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여서는 안 돼요.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돈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비즈니스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왜 한다고요? 웰리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해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왜 한다고요? 웰리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웰리스한 삶. 근데요, 웰리스가 뭐죠? 참 제가 이래 참 짓궂어요. 자, 우리 이 비즈니스 왜 한다고요? 웰리스한 삶. 그런데 웰리스가 뭐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다 하더라도 돈만 움켜쥐고 있다가 쓰러지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억만장자 되더라도 균형 있는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속도만 낸다면요,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백만장자의 길이 이미 펼쳐져 있는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야 된다고요. 뭘 내야 된다고요? 속도를 내야 돼요. 속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왜? 궁극적인 목적은 웰리스한 삶이에요. 웰리스는요, 웰빙과 해피니스 and 피트니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말이 웰리스예요. 웰리스는 뭐라고요? 웰빙 플러스 해피니스 플러스 피트니스.
이거예요. 자, 웰빙이 뭐예요? 웰빙은 내 태어난 세포 건강한 생명 받은 그 생명 건강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를 웰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은 화공약, 소위 말하는 자연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자연 그 자체가,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자 그러하련.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니까 I am who I am에서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가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니까 자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 그리고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요 자연으로부터 그대로 살아간다면 암도 안 걸려요. 사실은 암도 안 걸려요. 왜? 자연은 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면역이 무너져 버리면 암세포가 우리를 덮쳐버려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많은 이 세균들이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자연의 몸이라면 그걸 극복하도록 딱 만들어놨어.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습관이나 습관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자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웰빙. 그래서 자연식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하고 운동 많이 하고 하는 걸 웰빙한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웰빙한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란 프로 한 번씩 보시죠? 그거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산중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빨가벗고 뛰어다니면서 나무 사이에 이래가지고 내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강원도 들어와가지고 나는 말기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인데 몇 개월 못 산다는데 이 강원도 들어가 벌써 7년째 살고 있다고. 나는 자연이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와, 그 친구는 맨날 뽀글머리를 맨날 형님 이러면서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런데요 저녁에 되니까요 같이 밥에 먹고 이래 앉아가지고 저녁에 불안한 모닥불 켜놓고, 그런데 형님 행복하십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 저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그거는요 웰빙이라는 말하고 해피니스나 행복이라는 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외롭다 이 말이에요. 보고 싶은 친구들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가족들도 보고 싶은데 내 몸은 건강해지지만 웰빙하지만 나는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웰리스는 뭐라고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행복이 뭐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 즉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선조들은 뭐를 썼는가? 제가 거꾸로 그걸 흥미있어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요즘 우리가 쓰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니까 만족. 오늘 점심 다 드셨죠? 점심이 만족스러웠으면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와 행복하다.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행복하다. 행복이잖아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애가 공부도 지가 알아서 하고 뭐도 알아서 하면 우리 자녀 때문에 뭐하다? 행복하다. 오늘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늘 좀 더웠습니다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 자연이 너무나 쾌청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리면 와 내가 진짜 너무 이 만족한 날씨에 만족한 주변에 꽃이 피고 있으면 오 날씨 때문에 행복하다. 꽃 핀 것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는 매 순간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 선조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족이라는. 자, 만족을 분류를 해보니까 이게 나와요. 만족을 분류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니까 첫째, 이 행복을 느끼려면 해피니스를 느끼려면 만족감을 느끼려면 첫째는 경제적으로 만족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수도성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일반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저기 가 있는 분들이나 어디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나 저 산속에 있는 분들은 거기 무소유 이런 분들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자녀가 3명이고요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려고 그러면요 돈이 없어서 애 학원을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애 학원을 끊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애 밥을 굶겨야 된다면 행복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행복하잖아요. 돈은 있어야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요. 일반 평범한 삶. 두 번째는 건강.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세 번째, 인격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인격이 이상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오래 못 해요.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돈도 벌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건강해져요. 건강한 제품들을 평소에 모르는, 집에만 있으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듣기 때문에 건강한 제품들을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건강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격이에요. 이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이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저분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인품이 안 갖춰져 있고 인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모두가 다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오면요,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인품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인품이 달라져요. 운전하는 습관도 달라져요. 옛날에 아무데나 막 신호 위반하는데 옆에서는 파트너가 볼까봐 조심해서 가요. 이거 조심해서 해요. 인품이 달라져요. 네 번째는 사회적 포지션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면 아줌마, 아저씨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면 사장님, 사장님이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데 가면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저 우리 인건비 떼먹고 부자 된 놈이다. 저거 우리 완전히 뭐 떼먹었다. 우리 부도냈다. 이래가지고 손가락질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으면 집에 스스로 삿을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감 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월급 주고 간수를 다 고용해. 간수를 고용해. 두려워가지고. 어머, 차도 막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완전히 막 빨리 도망가고 빨리 들어와. 빨리 문 닫아야 돼. 누가 계란 던질까봐. 그거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가면 처음 다 뭡니까? 여러분들끼리는 고맙습니다. 스폰서님 덕분입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내 성공은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뭐가 갖춰지냐? 소셜 포지션이 갖춰져요. 이 사회적인 포지션이 갖춰져요. 그리고 다음이 가족이에요. 가족. 이 비즈니스를 하면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폭군이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더니 아버지가 용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평소에 하던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던 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돼요. 배우자가 그렇게 바가지만 끌던 와이프가 점점 이 비즈니스를 하더니 점점점 뭐가 되느냐? 집에 와서 말하는 이 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우리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을 잡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 비즈니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웰리스 비즈니스라 한다.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조업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 1800조 시장이에요. 그리고 IT 시장이 전 세계 3800조 시장이에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4000조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이 시장이 코스메틱을 포함한 이런 시장이 약 8000조 시장인데 놀라지도 않아? 몇 조라고요? 자동차가 몇 조라고요? 1800조. IT가 몇 조라고요? 3800조. 공유경제가 몇 조라고요? 4000조.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몇 조라고요? 8000조 시장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이 약 1000조 시장이에요. 몇 조 시장? 1000조 시장 중에서 우리가 몇 조만 가져오자? 소박하게 100조만 가져오자 이 말이에요. 몇 조만 가져오자고요? 여러분들 1000조 시장 중에서 100조 못 가져와요? 여러분들 정도의 이 정도 수준 같으면요, 여러분들 정도의 내공 같으면요, 여러분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요, 이거 1000조 시장 중에서 100조 못 가져와요? 표정들이 보니까 가져오세요 꼭. 네. 여러분 겁니다 그 시장. 그래서 제 저서의 100조의 꿈이 바로 여러분들은 100조 시장의 꿈을 꾸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100조 시장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는 귀결점에 와 있고요. 지금 100세 시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100세 시대에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어요.
지금 경로당 가 계실 연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뭐 해야 되느냐니까 이 젊은 친구들하고 파이팅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00세 시대에.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100세 시대 인생이 돈 벌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인격적으로 어디 가면 할머니 소리 듣는데 여기 오면 사장님 일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면 어르신 소리 듣는데 여기서는 사장님 이야기하는 얼마나 파이팅이 있어요. 현역인데. 현역이잖아요. 현역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딜 가도 존경받는 그런 사회적 포지션,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은 웰니스 산업의 주역들이고 대한민국의 20년을 앞으로 매기 살릴 신성장 동력의 초석을 낳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로얄티를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되시거든. 제발 갑질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함부로 사치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약속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노블레스 오블레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되시거든. 4억 5천짜리 리무진 타고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동행 남대문 급식소를 지나시거든. 여러분들이 노숙자들에게 4억 5천짜리 차를 세우시고 1억 7천짜리 무지개 코트를 벗어놓으시고 아름다운 동행 앞치마를 입으시고 노숙자들에게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레스, 제가 여러분들과 꼭 이루고 싶은 세상이 그 세상을 이루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 선배 사업자들께서도 아름다운 동행에 적잖은 후원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원으로 또 저는 재능 기부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좋은 만남 앞으로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